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팁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시장이 상당히 그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은 막혀 있지만 어, 섹터별로 종목별로 지금 보면 굉장히 그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 굉장히 뭐 우후죽순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좀 한편으로 보면 약간 그 안에서 뭔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읽어드릴까 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약업종 시가총액 비교라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검할 사항은요. 일단 첫 번째 바이오 제약업종은 모멘텀이다 라는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그동안 양도 차익 과세를 회피하려는 어떤 그런 그 자금들이 일단 어디 피신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 매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보면 시작 그 전에는 12월 15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보이는 그런 국면이었다. 그 이후에 연말 연초로 넘어가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보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그 상황을 보면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시장의 흐름이 올해도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그런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매일 시장 이제 그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그 거래소 선물 약간 엇갈리는 그런 매매를 했는데요. 뭐 크게 보면은 뭐 일단 뭐 거의 똔똔 수준의 그 거래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800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 한번 보실까요? 업종별로 보시면 오늘 뭐 지수가 어쨌든 그 전기전자 업장 외국인이 2265억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지수는 상당 부분 좀 발목을 잡혔고요. 반면에 화학업종이 929억, 그 다음에 의약품 업종이 594억,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서비스 업종 여기가 694억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가 0.23%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좀 한번 요런 관점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외국인이 79억 순매도고요. 선물이 853억 순매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외국인이 이런 식입니다. 좀 빨간색이 외국인 지금 선물이 순매수 흐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하게 이런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선물 가격도 지금 보시면 까만색 선이죠. 지금 보시면 11시까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이때부터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뭔가 좀 눌리는 듯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의 흐름이 좀 완만한 흐름을 보이면서 종목별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보시면 달러원 환율이죠. 지금 3월 19일에서 1296원을 찍고요. 12월 7일날 1080원 찍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4원 30전 올라서 1103원 30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흐름이고요. 요런 종목 지금 현재 오늘 움직인 것들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요. 90.35이니까요. 오늘 10시 이후에 약간 달러가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한번 제약업종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HTS에서 보면 이런 그 화면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종목별로 시가총액이. 자, 보시면 거래소에 업종으로 의약품 업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등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시가총액 54조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49조, 신풍제약이 6조 4천억입니다. 자, 신풍제약은 어쨌든 뭐 특수한 케이스라고 한번 딱 떼어내고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저세상 주식이라고 따로 떼어놓고 이 세 개 종목을 떼어놓고 보면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있고요. 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이런 순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제약업종은 나름대로 좀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는데 지금 저 밑에서부터 지금 뭐랄까요? 지금 서열 파괴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사실 따지고 보면 신풍제약도 서열 파괴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요거는 그 뭐랄까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일단 제껴놓고 본다면,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특징은 뭐냐면요. 유한양행은 유한양행 한 종목으로 있습니다. 자, 녹십자로 어떻습니까?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가 있죠. 회사를 두 개로 스플릿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로 분할이 됐고요. 대웅제약도 대웅제약과 대웅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다음에 종근당도 종근당과 종근당 홀딩스로 나눠졌죠. 자, 여기 지금 상위 주식들을 놓고 보시면 지금 유한양행은 쪼개지 않은 상태로 5조입니다. 지금 오늘 올라서 5조입니다. 어제도 4조대에 머무르고 있다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4조대 있는 주식들이 앞으로 쭉 뭐 10조가 됐든 몇 조가 됐든 앞으로 좀 쭉 뽑아줘야 이 뒤에서 따라오는 회사들이 좀 앞에 업사이드 룸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웅제약이 요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대웅제약이 지금 보시면 대웅제약을 한번 보실까요? 대웅제약을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주봉으로 보시면 매드팩토하고 좀 그 문제가 생긴 이후에 뭐 이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때도 그렇고 그다음 이때도 그렇고 지금 매드팩토하고 그 분쟁이 좀 있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좀 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의 흐름은 약간 빈집털이 느낌이 좀 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냐면 대웅제약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죠. 대웅제약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3조 1천억. 지금 대웅이 오늘 거래 정지 중인데요. 대웅이 3조 9천억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7조 되죠. 뭐 그래서 이제 그 홀딩스 주식들은 빼고요. 요것만 그 본업을 하고 있는 회사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조 1천억입니다. 자, 밑에서 대웅과 그 바로 밑에 종근당이 지금 거의 3조 6밖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서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앞에 것들이 지금 도망가 줘야 앞에 것들이 좀 상승을 해줘야 이 밑에 것들이 좀 룸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특히 이제 녹십자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고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좀 앞에서 좀 룸을 좀 만들어 줘야 이 밑에 것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지금 기세 봐서는 지금 뭐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세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는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회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근당도 치료제 모멘텀이 있죠. 코로나 치료제. 그 다음에 부강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그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요 밑에서 지금 보면 1조 이상 되는 종목들 보면 다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주식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동안 못 움직였던 뭐 중해제약이라든지 동아에스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1조 언더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도 지금 보면 제약업종의 주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5천억대 기준으로 보면 뭐 한독이라든지 뭐 4,800억이죠. 이런 주식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서열이 있는데 이 서열들이 뭔가 지금 좀 뭐랄까요?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약업종은 이런 서열대로 나름대로는 좀 규칙성 있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바이오 업종은 사실은 이 서열이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빅팜과 어떤 그 거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쪽하고 뭔가 협업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뭐 조 단위 시가총액 진입이 언제든지 가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업종이 좀 애매한 게요. 여기는 뭐 제약 업종부터 시작해서요. 기타 서비스 업종 많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 서비스 업종에도 보면 제일 위에가 알테오젠, 제넥신, 네드팩토 이거 전부 다 지금 보시면 바이오 업종들입니다. 위에 상위 7개가요. 다음에 여기
제약업종을 가면 여기 이제 제약업종들만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약업종과 기타 서비스업종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다음에 지금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은 또 뭐가 있었냐면요. 삼천당 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오늘 보시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관 매매 동향도 어떻습니까? 뭐 외국인이 오늘 16만 주 매수가 나왔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쪽은 지금 약간 뭐랄까요, 경구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나온 얘기로는 막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각종 백신을 주사를 맞지 않고 경구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하고 이렇게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일단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구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여기도 말고도 또 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이백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런 경구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로 지금 일단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 오락솔이라고 있었죠. 오락솔. 그 오락솔 같은 경우도 그 경구형 플랫폼으로 만든 항암제를 그 뭐랄까 주사를 맞지 않고 뭐랄까요, 그 경구형으로 입으로 먹는 어떤 그런 그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구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시다가 만약에 계속 말씀드린 바이오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일단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그런 것들을 주가에 반영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놓치지 마시고 한번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시장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그 규칙성 없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도 뭔가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종목을 볼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했죠. something special, 어떤 특별한 뭐를 넌 갖고 있느냐라고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종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어떻게 돈으로 만들 건데 하는 그런 측면으로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 답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천당 제약에서 난 경구형 플랫폼을 갖고 있어. 그럼 그걸로 뭐 할 건데? 나 백신을 뭐 주사가 아닌 난 그 먹을 수 있게, 약으로 먹을 수 있게 하겠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이게 그 실현이 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고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주식을 그동안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뭐 어떤 특별한 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보니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 저전력 펌프입니다. 그 펌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펌프를 가지고 처음에는 인슐린 펌프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얘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 뭐죠, 혈액 투석하는 인공 신장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케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기술 something 스페셜한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라고 보니까 이런 큰 시장을 타겟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폴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8일간의 조정 이후에 오늘 양봉으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이후의 시장 흐름을 좀 한번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던 게 뭐냐면 이 박셀바이오입니다. 이거 비슷한 시기에 나온 그 신규 종목 중에 사실은 그 박셀바이오하고 이오플로우가 좀 상당히 눈에 띄었던 종목이었죠. 박셀바이오는 사실은 그 뭐 뭐랄까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NK 그 세포 치료제라는 측면, 아주 그 강력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낸 그런 어떤 그 내용, 그런 재료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수급이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처음에 상장해가지고 물량이 다 털려줬습니다. 물량이 다 털려줬기 때문에 그 이후 이게 시세가 급등하는 이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상당히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하루에 5,000주, 1,000주, 만주, 5,000주 뭐 이런 식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량은 얼마든지 시장에서 소화시키면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하고요. 이오플로우는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얘는 지금 아직까지도 나올 물량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지금 물량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간간히 지금 나오고 있죠. 간간히
뭐 이날 보시면 20만 주짜리도 물량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런 물량들이 일단 살짝 멈춰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자, 오스코텍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면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관들도 매매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관들이 매매를 해서 조지고요. 또 이때 보면 특히 연기금이 6만 3천 주나 팔았다가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4만 수로 갑자기 순매수로 돌변하고요. 오늘 또 보면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보면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일단 오늘 뭐 21선을 살짝 다시 또 회복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레이저 티닙이라고요. 지금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랄까요? 개발하는 단계에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얄티도 차곡차곡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얘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SYK 저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그 관련해서도 지금 데이터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약간 좀 뭔가 좀 시장에서 좀 엇갈리는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별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아마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나이백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도 오스코텍하고 비슷한 어떤 흐름입니다. 여기도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걸로 얘기가 좀 됐다가 뭐 그 별 얘기가 없으니까 상당히 여기서 좀 후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도도 좀 일부 좀 있었고요. 연기금에서 좀 보실까요? 보시면 연기금에서 이렇게 좀 매도도 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뭐 시장에 조금 좀 불안 어떤 그 요소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도 보시면 다시 또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좀 뭐랄까요? 흐름이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과거에 여기 몇 월 달이죠? 9월 달이죠. 여기 7만 5천 원 고점을 찍고 아주 급하게 조정을 다시 받았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계속 움직이다가 다시 이제 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오늘 흐름이 나는데요. 장중 고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흘러내린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5조 2천억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서 치받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흐름이 이렇게 이번 흐름은 먼저 번 흐름보다 이렇게 마냥 나쁘게 갈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대웅제약은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이오플로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노맨 컴퍼니라고요. 지금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죠. 고바이오 랩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건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지노맨 컴퍼니는 보시는 바와 같이요. 기관 투자가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 보시면 미확약이 95만 주고요. 145만 주 중에 자 여기 보시면 15일 1개월이 22만 1000 주고요. 6개월 14만 주 지금 보호예수 의무 보유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게 4만 원에 이번에 그 공모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은 이 정도까지 내가 확약을 하고 물량을 받겠다 하는 물량들이 꽤 있었던 거죠. 자, 요건 그렇고요. 다음에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및 매도 금지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주주들 물량이 27.4%고요. 요거는 뭐 어쨌든 뭐 2년 6개월 1년 동안 못 파는 걸로 지금 일단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벤처금융 물량입니다. 전체 이런 회사들은 보통 굉장히 뭐랄까 유직한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 회사 만든다고 그러면요. 벤처 회사들이 와서 돈 들고 와서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골라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466만 주 중에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게 194만 주고요.
한 달 동안 묶인 물량이 272만 주입니다. 산업은행은 1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55만 5천 주가요. 그러니까 요건 당분간은 뭐 일단 그렇고요. 요건 뭐 우선주입니다. 더더군다나. 다음에 1% 이상 주주들은 지금 보면 마크로젠 등 2인인데요. 56만 2천 주가 반은 당장 팔 수 있고요. 반은 한 달 후에 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액 주주들 물량도요. 지금 보시면 209만 주 중에 56만 주를 빼놓고 153만 주는 당장 팔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모시 받은 물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물량들을 합쳐서 지금 보시면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게 560만 주가 지금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560만 주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달 동안 못 파는, 한 달 후에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일부 있지만 지금 팔 수 있는 물량들이 그 56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글쎄요, 뭐 첫날 가격이 얼마 붙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 회사가요 4만 원이 붙습니다. 4만 원. 지금 4만 원인데 만약에 기준가가 더블이 나와서요 8만 원에 본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요 우선주 지금 당장 거래되는 수량은 아니지만 이것도 어쨌든 그 같이 넣어서 1386만 주인데요 1386만 주를 8만 원에 계산하면 1조 1000억 정도가 됩니다. 1조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8만 원이 이제 기준가가 붙었을 때 거기서 상한가가 붙는다 그러면 뭐 1조 1000억이 30%가 또 붙어버리면 1조 4천억 가까이 되죠. 1조 4천억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과연 이제 1조 이상에서 과연 그 지노맨 컴퍼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내일 당장 그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고바이오랩 주가 흐름을 분봉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지금 보시면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0분봉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 35,400원 저점을 찍고요. 대충 36,000원 밑에서 거래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지난 금요일 날도 보시면 기관이 그러니까 이 팔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오면서요. 반면에 또 이렇게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오히려 반등이 나와 버렸죠. 그리고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금 보시면 일부 조금 매도가 있었고요. 더 이상 큰 매물이 없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꽤 되는데 지금 물량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은 바이오가 강한 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23일 날 그 지노맨 컴퍼니가 상장되기 때문에 그 흐름하고 관련지어서 고바이오랩은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노맨 컴퍼니가 아닌 뭐 대타로 고바이오랩을 만약에 거래하신다고 하면 내일 저점 매수는 좀 가능해 보이지 않겠느냐. 단지 지노맨 컴퍼니가 만약에 따상이 만약 붙었을 때 따상 붙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이 만약에 그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거기서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흐름을 보인다든지 많이 흔들리면 아마 고바이오랩도 좀 흐름이 좀 지금 팔 수 있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힘든 모양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노맨 컴퍼니의 흐름을 보면서 아마 그 같이 그 뭐랄까요 견주어서 한번 매매해 보시는 건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런 흐름 중에서 뭔가 나름대로 제약주의 어떤 시가총액별 흐름이라든지 그 어떤 플랫폼별 어떤 그 흐름 중에 약간 좀 시장에서는 좀 불규칙하지만 뭔가 나름대로 규칙성 있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미스터큐 TV였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